다음은 간담체외과 강창모 교수님께서 지도해 주신 김주연 선생님 발표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2년차 김주연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회사의 새로운 복강경 기구인 아티센셜을 이용하여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파일럿 스터디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강경 담낭 절제술은 양성 담낭 질환이나 급성 담낭염의 치료에 있어서 골드 스탠다드입니다. 이러한 골드 스탠다드인 라파로스코피 콜레시스텍토미에도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몸은 3D 공간이지만 복강경 카메라를 통해 2D로 재구성된 공간을 보며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복강경 기구는 대부분 일직선으로 뻗은 구조를 하고 있어 3차원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데 한계가 있어 서전은 주로 몇 개의 포트를 더 뚫거나 어시스턴트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포트는 멀티플 운드를 만들게 되는데요. 특히 복강경 담낭 절제술은 주로 4개의 포트를 이용하여 시행하게 되는데 이 중 에피가스트릭 쪽에 위치하게 되는 포트가 주로 에피가스트릭 페인을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로봇 수술은 이러한 한계점을 뛰어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운드를 줄이고 포트의 위치를 변경하여 페인을 경감하고 코스메틱 이펙트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 수술은 비싼 비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수술법은 아닙니다. 이러한 두 가지 수술의 한계를 보완하여 제작된 것이 다관절의 복강경 수술 기구인 알티센셜입니다. 알티센셜 기구는 다음 사진처럼 기존의 스트레이트로 된 복강경 기구와 달리 다관절을 가지고 우리 손처럼 복강 안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알티센셜을 사용하는 동영상을 보시면 서전은 손잡이를 좌우, 상하로 움직여 다각도로 구조물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시행한 파일럿 스터디에서는 복강경 담낭 절제술에서 알티센셜이 가진 잠재력을 소개하고 수술 후 통증을 경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한 개의 기관, 한 명의 설전으로부터 시행된 라파로스코피 콜레시스텍토미를 후양적으로 리뷰하였습니다. 라파로스코피 콜레시스텍토미는 총 2가지 방법으로 시행되었는데 첫 번째는 기존의 4가지 포트를 사용한 복강경 담낭 절제술이고 두 번째는 알티센셜을 이용하여 다른 포트 위치를 사용한 복강경 담낭 절제술이었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의 성별, 나이, 그리고 중증도는 ASA 스코어를 이용하여 평가되었습니다. 수술 후의 통증은 수술일과 수술 다음 날, 그리고 NRS 스코어를 통해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수술 시간과 수술 후의 재원 기간에 대해서도 비교하였습니다. 알티센셜을 이용한 콜레시스텍토미 하는 동영상입니다. 포트를 뚫고 여기 알티센셜 기구를 이용하여 시스틱 덕트랑 아터리를 찾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4개의 포트를 사용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포트를 뚫고 사용하게 되고 이것이 실제 수술할 때의 모습입니다. 결론입니다.
총 22명의 환자가 인롤되었습니다. 컨벤셔널은 총 11네, 아티센셜이 11네 인롤되었고 평균 나이는 각각 55세, 52세였습니다. 성별과 ASA 스코어의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수술 시간은 각각 83분과 74분이었으며 수술 후 재원 기간은 각각 1.821, 1.451로 마찬가지로 두 집단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수술 당일 통증의 NRS 점수의 평균은 각 5.5점, 5.1점이었으며 POD 1일에는 1.8점, 2.0점이었습니다. 통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수술 후 통증에 있어서 수술 날, 수술 당일의 p-밸류를 보시면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수술 날과 수술 다음 날 통증을 보시면 컨벤셔널 군에서 3.7, 아티센셜 군에서 3.2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결론입니다. 비록 이번 연구에서 artificial 테크닉의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페인이 컨벤셔널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결론 지어졌지만 artificial은 복강경 담낭 절제술에 있어서 다관절을 이용하기 때문에 더 넓은 각도로 움직일 수 있으며 로봇 수술보다 더 경제적이고 안전성이 입증된 도구입니다. 따라서 artificial은 이제 라파로스코픽 콜레시스텍토미를 넘어서 좀 더 어드밴스한 수술에도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근본 연구는 적은 모집단, 짧은 기간 동안의 추적 관찰로 인해 그 연구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artificial의 잠재력을 알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발표에 대해 질문 있으실까요? 홍우진인데요. 질문 좀 드리면, 아까 보여준 수술은 그냥 컨벤셔널 라파로스코픽 인스트루먼트도 그런 식으로 적용이 가능하지 않은가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컨트롤 그룹이 컨벤셔널하게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아티센셜을 사용하면 트로카를 줄일 수 있다가 이 스터디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에서 다른 의미를 갖는 거라고 한다면 그 멀티포트가 불가능하다라는 게 전제된 상태에서 그렇게 비교를 하셔야지 맞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11명, 11명을 비교하는 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인지가 훨씬 더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미안한데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고 그 비용 문제에 대해서 로봇이랑 비교를 할 게 아니라 컨벤셔널 콜레시스텍tom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티센셜 디바이스가 더 비싼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닌가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클리니컬 아웃컴은 똑같은데 어, 그러면 이거를 사용해야 될 레셔널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이 제가 묻고 싶은 점들입니다. 네. 음, 일단 저희가 진행한 거에서 컨벤셔널에 이제 에피가스틱 쪽에 포트 있는 부분이 이제 페인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있어서 아티센셜의 경우 이제 그 에피가스틱 쪽으로 포트를 뚫지 않아도 되니까 그쪽 페인 경감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어, 연구의 첫 번째 생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 그러고 어, 컨벤셔널과 그냥 알티센셜 군만 비교를 했기 때문에 더 이런 멀티포트랑 알티센셜만 생각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로버트가 왜 나와요? 이게 로버트 컨벤셔널 4포트예요? 그 처음에 로봇 수술 이야기가 나왔던 거는 이제 그
처음에 라파로스코픽 콜레시스텍토미가 주로 이제 골드 스탠다드로 사용되는데 로봇 서저리가 이런 라파 콜레의 리미테이션을 이제 오버컴 하기 위해서 이제 제안이 됐는데 그런 로봇과 이제 그 라파로스코픽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아티센셜 다 보완할 수 있는 거다 해서 이제 로봇이 잠깐 언급된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저는 3포트 하는데요. 그 에피캐스릭 페인을 3포트로 하면은 각도가 바뀌면서 굉장히 그 다이포이드에서 많이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페인이 많이 줄어요. 그러면 그냥 컴패션한 기계로 3포트에서 다 하고 시간도 25분 길어봤자 아까 같은 이렇게 보여주신 증례 같은 경우는 25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진짜 아까 형호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계도 되게 비쌀 것 같거든요. 그러면 타당할까? 타당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혹시 이거 발표 어디 가서 하셨나요? 충계학회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나요, 사람들이? 코멘트 없었나요? 그냥 그 아티센셜이라는 기계 자체가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진입 장벽이 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이걸 사용한 거 비교했을 때 사용법도 좀 어렵고 그래서 큰 장점이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하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의 이제 사용법의 어려움에 대한 발표가 아니라 일단은 요거를 이제 사용했을 때 조금 더 그 포트를 줄이면서 통증 경감에 효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해서 그 그런 사용법을 익히고 이제 그 좀 익숙하게 되는 데까지 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전공의 선생님 얘기하는 거에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페이퍼가 되려면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포포트가 이게 분명히 이거 아니고는 안 되는 거냐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어썸션이 아티센셜일 때만 가능하다라고 할 때 그런 비교가 가능한데 아까 김경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세 포트만 갖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부분 그러면 그런 비교가 페어하지 않은 비교가 돼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제가 됐을 때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결과가 차이가 없잖아요. 지금 보여주신 결과에. 그러면 그 차이가 없는 거를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목적이 아티센샤를 사용하는 게 더 낮을 거다라고 이제 가정하고 시작을 한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성적이 좋을 거다라고 가정을 한 거라면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게 수술해서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라파로스코픽 콜레시스텍토미를 할 때 두 개의 포트, 그러니까 카메라 포트를 포함해서 세 개의 포트를 가지고 아티센샤를 써서 수술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이런 컴패리슨이 아니라 충분한 숫자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런 방법을 썼더니 컴플리케이션 없이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어플리커블한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완전히 이 관점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닌 중간에서 가려고 하니까 되게 애매한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에서 보여지지 못한 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피저블하다라고 설명할 때는 컨벤셔널에 비해서 더 나쁘지 않으니까 피저블한 거라고 설명을 하려고 했었던 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더 비싼데 왜 이거 해야 되냐? 박형석 교수님, 네, 박형석 교수님 그 브레스트 로버트에서 로버트 수술을 해서 그 스킨 인션도 되게 작게 했는데
만약에 다 그 로보트 마스텍토미는 거의 그 디스트럭티브 서저리잖아요. 지금 프리저베이션이 아니라. 맞죠? 네네. 네. 그렇게 되면 또 성형외과 가서 리컨스트럭션 하면서 선생님이 프리저베이션 해놓은 스킨 인시전이 더 커지고 확대되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랑 연결해서 봤을 때? 아티센셜 사용하는 거와 연결해서 네네, 봤을 때요. 네네, 실제로 저 아티센셜 한번 사용해 봤었는데요. 이게 네네, 브레스트는 이게 아티센셜 같은 경우는 복강 내에서 이렇게 포트 트로카를 뚫고 트로카를 중심으로 엑시스를 잡아서 엑시스를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브레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는 프리스페이스에서 보통 들어가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가스를 넣어서 그다음에 싱글 포트 디바이스를 가지고 써야 되는데 싱글 포트 디바이스 자체가 이제 오토맨 트로카처럼 그렇게 힘이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이게 엑시스를 아리큘레이션 할 때 그 엑시스를 따라서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한번 써보고 저는 이제 더 지금은 안 쓰고 있고 이걸 쓰려고 하면은 중간에 트로카처럼 고정해줄 수 있는 디바이스가 있어야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최근에 이제 뭐 수습하면서 좀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그걸 고정할 수 있는 그 밀체프터 같은 기기가 있어서 한번 써볼까 생각만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아직은 써보고 있진 않은 상황입니다. 혹시 최기용 교수님, 최기용 교수님, 예, 예, 간절제 할 때도 아티큘레이션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저희 다이섹션하고 그러면 이게 라빠골레에서는 뭐 유용성이 없다고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아티큘레이션이 잘 되면은 간절제에서는 굉장히 유용할 것 같거든요. 혹시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어, 그 하일룸이나 그 IVC 디섹션 할 때는 아티큘레이션이 필요한데요. 네네. 파렌카임 할 때는 후사가 이제 메인 이제 그 디바이스고 그 방향이 굳이 파렌카임 안에서는 아티큘레이션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용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써보진 않았는데 아마 한대훈 선생님과 경험이 좀 있을 거예요. 한대훈 선생님이 리버에서 아마 그 아티센셜을 써본 경험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경험이 없어요. 아, 네. 한대현 교수님 경험 좀 주십시오. 네, 저는 이제 데모를 몇 차례 해봤는데요. 이 아티센셜에 제가 써봤던 거는, 이제 첫 번째 이제 훅을 좀 써봤습니다. 근데 리버 모빌리제이션 할 때, 리버가 아주 큰 경우에 돔과 그, 여기 다이아프레임 붙어 있는 그 라테랄 슈페리어 쪽을 접근할 때, 자이포이드에 있는 트로카로만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리버에 이렇게 그러니까 특히 도너 리버 같은 경우에 그라프트에 멍을 들지 않게 하면서 요 끝에가 좀 꼬부라지는 거가 도움이 되는데 이 문제는 이게 아직 굉장히 프리미티브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훅의 방향이 90도로 꺾여 있는데 요거가 우리가 보통 인덱스 핑거로 일반적인 라파라스코프를 이제 상하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로테이션을 쓸 수 있는데 요거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기구도 훅이 손잡이 방향과 똑같이 90도로 꺾이거나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90도로 꺾이는 두 가지 버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단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다이섹터를 가지고 하일럼을 디섹션 할 때, 우리가 좀 아티큘레이션이 있으면 편할 거다라는 생각에 조금 사용을 해봤었는데, 이 아티큘레이션에 적응하는 거는 사실 조금 연습만 해보면 금방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훅과 마찬가지로 인덱스 핑거를 이용해서 로테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다이섹터가 이게 한쪽 방향으로 약간 이렇게 앵귤레이션이 되어 있는데 이거가 이게 로테이션이 안 됩니다. 그냥 관절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의 디섹션에서는 아직 좀 부족한 면이 있고 또 이게 8mm 포트에 들어가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사용하려면은 작은 5mm 포트 가지고도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전에 대한 피드백을 그쪽에 줘서 이제 조금 개선을 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1세대를 가지고는 우리 로봇의 어떤 장점을 복강경에 갖고 오기도 조금 힘들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이섹터가 약간 바이폴라 기능처럼 쓸 수가 있어서 동물 실험에서 세그멘텍토미를 시행해 봤던 적이 있는데 요 팁 자체가 또 그 골드 같은 걸로 코팅이 안 돼 있어서 굉장히 스티키하게
파렌카임 티슈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점이 지금 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회에서 보면 이제 그 분당 서울대 쪽에서 아티큘레이션 요 기구를 잘 이용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쓸 때 비디오를 보면 어시스트가 이제 90도 직각으로 들어가서 노드 디섹션을 할 때 그, 저기 티슈를 수직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아나스토모시스 할 때 약간 도움을 받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컨벤셔널 포트가 각 술자들이 워낙 그쪽에 잘 적응이 되어 있어서 그런 아티큘레이션 없이도 수술들을 다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컨벤셔널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이게 로봇의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로봇과 비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자이포이드보다 훨씬 하방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비디오를 봤을 때는 처음에 오른손 포트가 거의 그 리버 라운드 리가멘트 위쪽에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 그 각도는 우리 일반 리지드한 그 인스트루먼트로도 다 가능한 상황이어서 차라리 디자인을 싱글 포트, 로봇이 요즘에 싱글 포트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싱글 포트로 배꼽 아래에서 들어가서 수직으로 하일럼에 접근했을 때 이게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식의 그런 접근을 해야지 지금처럼 이미 수십 년 동안 세팅되어 있는 이 컨벤셔널 멀티포트와 비교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스터디 디자인에도 좀 코멘트를 드립니다. 예, 값진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제가 혹시 네, 잠깐만요. 네. 왕창 선생님 조금 있다가 선생님은 총괄로 해주시면 좋을 것 끝날 같아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안 끝나요. 아직 12분 남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허혁 교수님, 예, 허영입니다. 예. 예, 코로렉탈에서는 아티큘레이션이 선생님 그 밑에 골반 쪽이 깊어서 로버트도 대치됐던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기구를 사용하면 선생님들 쪽에서 접근이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주시겠어요? 아, 저도 알고 있었고 실제로 대장암문 쪽에서 다른 타병원이나 우리 병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제 데모로 해서 드라이 랩으로만 좀 해봤는데 그 예전에 그 햄브리지 엔도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싱글 포트 콜론 서저리를 할 때 그 아무래도 스트레이트에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그 앵귤레이션이 되는 리스트 인스가 이제 활용이 되는 인스트가 나왔는데 단점이 힘이 좀 작아서 어떤 오일관을 들어 올리거나 지지하는 데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반 서저리에서도 보면 렉툼을 저희가 젖히거나 할 때 제한점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아티센셜은 좀 더 디벨롭된 인스트루먼트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펠빅 서저리라든지 아니면 혈관을 결찰하거나 거기를 디바이드를 할 때 이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생각이 나고요.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아까 그 비용 면도 있었고 또 하나가 이게 8mm 포트를 뚫기 때문에 그 솔직히 5mm랑 8mm 그 포트가 제가 보기에도 약간 인시언이 크니까 좀 페인이 오히려 조금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여기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또 하나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이 아티텐션은 로봇을 대체할 수 있는 복강경 기구처럼 그 선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로봇이라는 거는 그 리스트가 이제 앵귤레이션 그 장점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아티센셜을 로봇하고 비교하는 데는 좀 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 기구 자체는 상당히 좋아진 기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다방면으로 해서 이것이 파일럿 스터디였던 것처럼 좀 더 연구가 진행이 되면 더 좋은 점이 발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인걸 교수님, 이 소아외과에서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호인걸 교수님, 네, 교수님 목소리 들리시는지요? 네, 잘 들립니다. 사실 소아외과에서 이제 미니멀 인베시브 서저리를 시행할 때는 주로 3mm 포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아 아이들한테서는. 그래서 사실 포트가 만약 8mm 정도 된다고 하면
아이한테는 상당히 큰 이슈전이 되는 게 조금 가장 큰 제한일 것 같고요. 만약, 완전 어린 아이가 아니고 조금 한 청소년기 정도 되는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그 성인에서라도 비슷한 그런 장단점을 갖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강창모 교수님. 예. 오늘 아무튼 주임 교수님 모더레이션 잘해주셔서 그 많은 그 피드백을 받아서 막 김지원 선생님 뭐 연구하는데 많은 생각을 하고 좀 더 연구에 있어서 좀 더 임프루브 되는 좀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은 김지원 선생님이 1년 차 초반에 이제 저희 간담회 돌았을 때 제가 그때 이제 아티센셜을 처음 접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 이 수술에 적용이 가능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했을 때 제가 시작했던 파일럿 스터디를 한번 같이 한번 연구해 보자. 그래서 그런 연구를 통해서 좀 외과 영역에서 비교적 쉬운 토픽으로 기본적인 분석이라든지 또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그러한 뭐 연구 자세를 뭐 같이 좀 키워주기 위해서 같이 연구를 했는데 바쁜 뭐 와중에 그래도 1년 차로서 뭐 자료도 모으고 본인이 분석도 다 하고 이렇게 상의하는 거 보면서 참 이렇게 이 좋은 제도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는 이제 아시다시피 파일럿 스터디입니다. 저도 이제 뭐 이 기구를 우리가 수술할 때 꼭 써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제 지금 로봇이 많이 상용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복강경 수술이라는 자체가 허들이 이미 많은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이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이제 의미를 두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아시다시피 외과학회에서 이 아티센셜은 전공의 술기 대회에서 나오는 오피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대학에서는 컨벤셔널 라파라스코픽 서저리를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2차 병원에 가게 되면 싱글 포트 내지 아까 김경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리듀스 포트 코레섹토미가 상당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수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 우리가 컨벤셔널 라파라스코피 서저리를 하다 보면 환자가 보통 그 다음날 가야 되는 게 상책인데 대부분 이제 상당히 좀 에피가스트릭 에어리어 쪽에 불편감을 호소하면서 한 입원 기간이 좀 길어지는 형상을 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절이 된 기구를 이용해서 좀 에피가스트릭 포트를 좀 이동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가 이런 걸 이제 테스트해 본 파일럿 스터디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레프트 어퍼 쿼드런트 쪽으로 이제 에피가스 포트 이동하게 되면 물론 체형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거의 수평하게 칼로 트라이앵글 다이섹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절이 없는 기구로 수술하기에는 그게 좀 불편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파일럿 스터디를 바탕으로 저희가 느꼈던 거는 일단은 이 에피가스트릭 포트를 이동을 해도 수술이 가능하다는 거하고 의외로 아까 허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mm 포트 두 개를 이제 처음에 저는 이제 저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페인이 이렇게 큰 차이는 없어서 그럼 향후 리듀스 포트로 가는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고 실제로는 이제 이게 이제 작년에 발표한 내용을 김지현 선생님께서 지금 논문화하면서 이제 정리한 거를 지금 발표한 건데 지금은 이제 이 방법은 제가 피저빌리티만 봤었고요. 지금은 싱글 사이트 플러스 원으로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포트도 이제 리듀스 포트고 이제 싱글 사이트 플러스 원도 리듀스 포트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 복강경 수술에 있어서 담낭 절제술에 있어서는 칼로 트라이앵글의 익스포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3포트를 하게 되면 좀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뭐 익숙해지면 상관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약간 좀 디펙트가 있을 수 있어서 이제 배꼽으로 이제 싱글 포트를 글로브 포트를 이용해서 뭐 걸브레더 트랙션이라든지 뭐 카메라라든지 뭐 왼손에 이렇게 아티센셜 기구를 사용하고 이제 어디셔널한 레프트 라터럴 어퍼 쿼드런트 8mm 포트를 통해서 훅을 이용해서 이제 수술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은 이제 이게 파일럿 스터디에서 11명으로 이제 우리가 연구를 했지만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최근에 이제
좀 수술이 싱글 사이트 플러스 원으로 이제 스탠다리제이션 되면서 이제 향후는 오늘 이제 많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로봇 SP와의 비교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연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복강경 담낭 절제술에 대한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향후 콜레도코 제이슨스토미하고 그다음에 팬케토 제이슨스토미가 이제 이 아티센셜 그 프리사이스 니들 홀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한 향후 임상 어플리케이션이 퓨처 플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지금 이거가 컨클루전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어떻게 우리의 수술의 모습이 변화되고 어떤 결론을 바탕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향후 이러한 디스커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논리를 펼쳐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아주 중요한 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많은 교수님들께서 많은 코멘트를 해주셔서 아마 김지원 선생님이 이번 계기로 좀 연구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또 계기가 됐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연구 잘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논의됐고 이런 것들이 다 지적재산권이거든요. 근데 이런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보존하고 있는지, 보호하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 계약을 통해서 저희 학교나 교실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연구비를 받거나 그러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든지 아니면 경창모 교수님께서 회사 창업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것도 지금 학교에서는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대 본부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항상 지적재산권을 업체한테만 그냥 선생님의 고유한 아이디어들을 다 넘길 것이 아니라 잘 보존하시고 거기에 따른 혜택을 우리가 같이 쉐어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잘 준비하고 계시죠? 그 지적보호권. 네, 지금 뭐 이 회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논의가 지금 계속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MOU라든지 여러 연구비라든지 실은 이제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금은 담낭 절제술이지만 내년이나 뭐 내년 그 2년 후에 있을 콜레도코 제너스토미, 헤파티코 제너스토미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국제과제 혁신형 의료기구 기술 상용화 지원이라는 이렇게. 그 연구 과제로 지금 진행되는 거여서 이제 여러 가지 주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면들에 대해서도 지금 지금 상의 중입니다. 네, 그러면 김영일 교수님이 이번에 동성제약하고 그다음에 광선 치료하는 거를 연구비를 그렇게 매칭하셨거든요. 김영일 교수님 잠깐 코멘트만 마치고 저희 마쳤으면 좋겠는데 김영일 교수님, 여보세요? 예, 의견 좀 조금만 주시겠어요? 동성제약하고 선생님 선생님 연구 MOE 하셨던 방법을 좀 쉐어링하면 다른 교수님들도 쉽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장기적으로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각자가 갖고 있는 리소스를 서로 이제 서포트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 쪽은 이제 학문하는 사람들이고 그쪽은 회사니까 저희 쪽이 이제 지적으로 조금 더 컨트리뷰션을 하고 그쪽에서 저희가 연구하는 데 필요한 뭐 벤치의 비용 같은 거를 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장기적으로도 그쪽 회사에서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하는 것 같고, 아마 아티센셜 회사도 그런 쪽으로 굉장히 롱텀하게 같이 갈 생각을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뭐 저희 병원에서 다 잘 하고 열심히 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비용이 비용과 함께 그 쓰임새가 아직은 프리미티브한 거는 맞는 것 같고 계속 좋아질 예정입니다. 아마도 좋아질 것 같고 다빈치도 한 몇십 년 동안 겪어왔던 것처럼 더 좋아지는 결과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실에서도 지금 여러 교수님들이 각자 굉장히 업데이트, 아웃스탠딩한 업적들을 하고 있는데 서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없다 보니까 각자 해결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저희가 잘 이야기가 진행되고 서로 시너지 이펙트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여러 교수님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김주현 선생님에 대한 발표 피드백은 웹엑스 채팅창에 올라와 있으니 발표에 대한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11월 14일 월요일 서지컬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